아우스컬테이션, ECG, 에코, 카디오그래피, 혹은 또 ABG, 혹은 또 유린 검사라든가 시청 촉탁 문제 냈을 때 우선 아우스컬테이션에서 뚝딱 소리는 그 MTAP 소리다. 미트럴 밸브, 트리커스 밸브가 뚝 소리고 딱 이라는 것은 에어틱 밸브, 펄모리 밸브가 닫히는 소리다. MT, 미트럴 밸브, 트리커스 밸브는 시스톨릭 시에 뚝 소리가 나는데 이때는 제너럴 레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딱은 AP 소리인데 AP가 즉 에어틱 밸브하고 펄모리 밸브가 닫히면서 디아스톨이 들 때 딱 소리가 합해가지고 뚝딱 뚝딱 MT 앞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뚝딱 소리 나지 않고 쑥 쑥 쑥 소리로 바뀐다면은 좁아진 소리가 나는 것이다. 즉 스테노시스라든가 리거지테이션 되는 소리로서 그 MTS, APS로 인한 MTR나 APS가 되는 소리다. 이때 뚝을 S1, 딱을 S2라고 하며 S3는 그 OS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EA파 바로 다음에 오는 거고 A파에 오는 걸 갖다가 S4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갤롭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엔티바디로 인한 공격으로 인한 그 파이브로시스라든가 혹은 또 리피드가 침착된 것을 인해 가지고 점점 혈관이 좁아진다든가 혹은 또 무슨 덩어리가 막힌 엠볼리즘 되면은 그나마 쑥쑥 나오는 소리가 없어지게 돼가지고 조용해질 수도 있다. 역시 이런 경우는 혈중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됨으로써 예를 들어 이런 일이 하트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래 부분이 그 4시간 지나면 네크로시스가 돼버린 것이고 그 하지에 만약에 그런 일이 났다고 하면은 그 시아노시가 돼가지고 퍼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센서리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장이 일어나면은 뭐 변비가 생기고 또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딥베인 스럼보시스.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그 네크로시 되는 것이었어. 이제 혈관이 막힌 것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CO2가 많아진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평형이 오른쪽으로 이동돼 가지고 포타슘과 그 하이드로겐이온이 증가하니까 그 에시도시스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포타슘이 많아지니까 너브의 리폴라이제이션이 안 되니까 센서리 모터 등등이 손상된 것이다. 만약에 A호토가 이제 3 내지 2.5보다 더 커져가지고 뭐 4, 5, 6까지 증세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되면은 갑자기 그 나중에 이제 그 럽처 될 수 있는 것인데 베스를 이렇게 인공 그 베스로다가 교체 안 해주면 그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테미하고 그 펄모리 엠볼리즘의 차이는 그 우선 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리드 2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리드 2에서 즉각적으로 ST가 올라가고 3시간 지나면 큐파가 나타나고 3일이 지나면은 ST가 떨어지면서 그 Q하고 T가 인버스가 된 Q는 그대로 있고 T가 인버스가 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ST가 디프레션 되면 이것은 그 에포텐기나가 된다. 스테미가 아니다. 근데 펄모니 엠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리드 2가 아니고 리드 1하고 3가 바뀐 리드 1에서 에스파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리드 3에서는 QT가 인버스 되는 것이다. 그리고 V1, 2, 3에서 그 T 인버스가 나고 특히 V1에서는 알파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라이트 벤트릭 하이퍼트로피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 특별한 그러니까 펄모리 엠볼리즘이라는 것은 라이트 벤트리큘러 하이퍼트로피하고 증세가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 EKG에서 그 V1에서 알파가 커진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V1, 2, 3에서도 T가 인버스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fulminant 헤파타이티스가 처음에 이렇게 세포가 많이 그다음에 fulminant 헤파타이티스가 처음에 이렇게 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세포 속에 있는 포타슘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포타슘이 많아지게 된다든가
혹은 유레미아처럼 키드니에서 배출을 못하니까 포타슘이 혈관을 AVG에서 아테리 블러드 가스너시스 이제 포타슘이 많아진다든가, 혹은 또 하이퍼텐션 약을 이렇게 잘못 먹어가지고 실렉티브 안트 안 먹고 이제 그 컨버한 거 썼을 때 그 교감신경 흥분이 이렇게 좀 덜 되고, 그다음에 소변을 빼면서 포타슘이 들어오는 이런 증상으로서 해서 포타슘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디기tal스는 포타슘을 이렇게 칼슘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반대적으로 칼슘이 적으니까 ATP를 포타슘이 만든다. 많아지게 되는 거. 칼슘을 이런 쏘면서 경우에 이제 ATP를 만들어요. 아트리에 포타슘이 많아져가지고 에스도시스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치가 3.5 내지 5.3이지만은 이것이 그 5.5보다 6보다 커지면 전반에 나타나는 증상이 P파가 좀 높아지고 QT는 짧아졌다가, 이것이 6 내지 7 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PQ 인터벌이 원래 다섯 칸 5, 4, 22세 200ms인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7 이상이 되면은 그 P파도 작아지고 높아지든가 작아지고 오히려 QT가 인터벌이 6칸 이상으로 되는데, 이때 치료로 예를 들 때 이제 제일 심할 때는 이제 글루카노이드처럼 칼슘 글루카노이드 칼슘을 집어넣어 가지고 왼쪽으로 그 평형을 옮기게 하고, 그다음에 6, 7 중간 정도 될 때는 그 왼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에피네프린이라든가 당, 인슐린을 갖다가 종합한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에피네프린 같은 인슐린 같은 것은 ATP를 ADP를 해서 칼슘이 많아지게 되니까, 칼슘이 많아지는 게 자연적으로 이제 결국 그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ATP를 혹은 사용한 이때 이제 그 다이알리시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할 수가 있고, 가장 약한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5.56이면 이때는 이제 치료하는 것이 우선 그 포타슘을 이제 그 방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위에서도 다이알리시스와 똑같은 것이 이제 H2SO4에서 온 HSO4 그 이온 변 수지를 쓴다든가, 혹은 또 다이어리틱스를 써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평행을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비본 같이 이제 그 소듐이나 칼슘의 그 바이카보네이트 조합을 섞어가지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많아지니까, 즉 그 하이드로겐 카보네이트 이온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그 평행이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주안쪽으로 포타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터리얼 그 파이브레이션과 그 아트리얼 타키카디아는 그 똑같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P파가 일정한 것이다. 아트리얼 페록시마트 타키카디아도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P파가 일정하게 있는 것이고, 그 아트리얼 파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선을 벗어나가지고 그 A파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벤트리클도 마찬가지다. 즉, 그 아트리얼 타키카디아나 아트리얼 플러터는 기준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AA파가 일정한 것이고, 플러터는 기준선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벤트리클도 그 벤트리클 그 타키카디아나 벤트리클 플러터 그리고 벤트리클 파이브레이션 차이는, 벤트리클 타키카디하고 벤트리클 플러터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R파가 일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벤트리클 파이브레이션은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바뀌고, 그 다음에 R도 일정하지 않은 것을 파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벤트리클 타키카디하고 벤트리클 플러터 차이는 뭐냐면,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는 QRS와 T파가 구별이 가능한 것이고, 그 QRS와 T파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벤트리클 플러터하고 벤트리클 파이브레이션하고 그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다. V택이라고 해서 벤트리클 타키카디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개 QRS가 쭉쭉 벌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엔도카디아이티스 밸브 이상이 있는 것이고, 마이오카디아이티스는 바이러스에 가지고 뭐 심근에 이상이 있다든가, 온콜로지로 해가지고 뭐 카테코라멘이 생성되는 어떤 그 암이 있다든가, 혹은 뭐 페오크로스마 사이토마 카테코라멘이 생기는 거,
혹은 또 뭐 타키카르디아를 일으키는 뭐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있다든가 혹은 또 마이어그린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 그 베타 그 브로커를 써가지고 그 하트레이트를 좀 줄여주게 된다. 이 QRS는 대개 0, 그 2 콤마 0.08, 80mm 미리세컨드가 되는데 이 QT가 길어지면 대개 QRS가 길어지면 2 콤마 이상 되면은 QT도 되게 길어지게 된다. 그 QT 연장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했고 그 QT가 연장되는 게서 하이포카이네틱이 있고 하이페르카이네틱인데 하이포카이네틱은 우선 후천적으로 걸 볼 때 뭐 세레브랄 인팍션이 생겼다든가 뭐 브레디카디아가 생겼다든가 혹은 포타슘이 적어진다든가 혹은 클래스 1 부작용이 있다든가 혹은 컨지넨털로다가 이제 그 WPWE 해가지고 그 슈도 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가 생겼을 때에 하트레이트를 줄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그 베타 아고니스트 뭐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그 베타 아고니스트 뭐 피니프로테놀, 이소프로테놀 혹은 또 베타 1 실렉티브 해가지고 아고니스트 하는 건 도부타민, 인트로피를 써드리는 것이고 무늬만 그 발에 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이퍼카네틱일 때는 선천성인 것으로서 로만 와더 신드롬을 해가지고 수업 중 뻑뻑 조는 것이고 아까 뭐 WPW한 슈도벤티카비는 달리다가 스톱하는 것이고 수업 중 조는 경우에 이제 그 너무 무늬만 빨리 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베타 브로커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테미 같은 경우라든가 혹은 하이퍼트럭 오스틱 카디오마이패시 같이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목욕탕에서 탈수라든가 혹은 강심제를 써가지고 하트레이트 올렸을 때 쌤이라든가 미트럴 리거시테이션을 해가지고 카드가 떨어져가지고 싱코프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트럴 스테노시스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디기탈리스라든가 그 헤파린을 쓰는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그럼 이와 같이 그 미트럴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그 스럼보시스가 생겨 스럼보시스라는 것은 스테노시스 생기지만은 이제 그 딥베인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혈관이 간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 아테리가 약해져 가지고 거기서 툭 터졌을 때 이제 스럼보스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럼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헤파린을 쓰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제 미트럴 스테노시스 때 아테리얼 파이브론이 생기는데 파이브론이 생기는 이유는 그 정상인도 생기지만은 나이가 많았다든가 혹은 또 뭐 고혈압이 있다든가 혹은 또 뭐 스테미가 있다든가 혹은 또 근육이 그 하이퍼 오브스트럭티브에 있다든가 혹은 또 딜라테이션 되다든가 혹은 미트럴 밸브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septal 디펙트, 아처 septal 이런 경우에 아트럴 파브레이션이 생기고 이때 디기탈을 써가지고 엔디 디아스토필름을 크게 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줄여주고 또 이루고 있는 스럼보시스를 갖다가 헤파린으로 치료했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뭐 QRS가 넓어진 거, 이 눈금 이상, 혹은 또 QT, Q에서부터 T까지 눈금이 길어진 것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PQ도 봐야 돼. PQ도 길어지는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쭉 길어진 걸 AV 블록, 프라이머리 AV 블록이라고 하는데, P하고 Q 간격이 원래 이 다섯 눈금이다. QT는 여섯 눈금인데, Q는 두 눈금이고, PQ가 두 눈금보다 다섯 눈금보다 커지는 것이 AV 블록, 프라이머리 AV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비조만이라는 것은 점점 길어지다가 그 QRS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모비조2라고 하는 것은 그 연장 없이 갑자기 QRS가 사라지는 것이고, 2대1 블록이라는 것은 P바가 두 개일 때 QRS가 한 개 뛰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PQ가 벌어지는 이유는 대개 보면은 이제 AHV에서 AH는 이상이 없는데 HV가 계열몰필일 때 생기는 것이고 SA 노드가 이상이 생길 때는 그 아예 파 자체가 뭐 75, 그다음에 60, 50, 35 이 자체가 더 느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SA 노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또 뭐 SA 노드가 이렇게 중간에 아예 안 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Q 무늬만 뜰 때는 그러니까 그 베타 브로커를 써가지고 혹은 베타 셀렉티브를 써가지고 하트레이트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다. 아트리얼 블러드 어널리시스에서 이 동맥의 그 partial pressure 이것이 뭐 원래 정상일 경우는 아터리에 그 80부터 100이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60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동맥의 그 분압이 60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에 이제 그 헤모글로빈의 그 산소 포화도는 원래 이게 100부터 77 사이야 되는데 이 100이 돼야 되는 것이 60이 떨어지기 때문에 60이 떨어지면은 헤모글로빈 산소 포화도도 100에서 예를 들어 뭐 77이 아니라 뭐 90에서 77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혈중의 산소 농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조직에 가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산소가 80부터 100이어야 되는데 분압이 60으로 떨어지면은 이 얘기는 탄산가스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폐하도 7.33에서 7.45가 되는데 이것이 뭐 6.9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스위치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칼리버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이 2D 모드에서 에오트라든가 그 레프트 아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을 잴 때 쓰는 것이고 커서를 눌러가서 MM 모드로 가면은 이제 테이크홀즈 방법으로다가 이젝션 프랙션이 뭐 예를 들어서 55 이상인가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고 55, 75가 되겠다. 그 다음에 메저를 누르면은 그 심슨 방법에서 이제 그 스트로크 볼륨을 체크해가지고 디라테이션과 시스톨릭 차이니까 디아스톨릭이라는 것은 엔드 디아스톨릭이라는 것은 그 QRS가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T가 끝나는 것이 시스톨릭이 됩니다. 스트로크 볼륨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카디악 아웃풋을 구해가지고 이젝션 프랙션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에피컬 포친부 부위에서 뭐 N나 R가 예를 들어서 뭐 1과 2면은 그 정상이지만은 그 0.8 것이고 커서를 누르고나서 MM 모드로 가면은 이제 테이크홀즈 방법으로다가 이젝션 프랙션이 그 뭐 예를 들어서 55 이상인가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고 55, 75가 되겠다. 그 다음에 메저를 누르면은 그 심슨 방법에서 이제 그 스트로크 볼륨을 체크해가지고 디라테이션과 시스톨릭 차이니까 디아스톨릭이라는 것은 엔드 디아스톨릭이라는 것은 그 QRS가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T가 끝나는 것이 시스톨릭이 됩니다. 스트로크 볼륨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카디악 아웃풋을 구해가지고 이젝션 프랙션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로크 볼륨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카디악 아웃풋을 구해가지고 이젝션 프랙션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에피컬 포친부 부위에서 뭐 N나 R가 예를 들어서 뭐 1과 2면은 그 정상이지만은 그 0.8처럼 뭐 이렇게 그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디아스톨릭 펑션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이젝션 프랙션은 시스톨릭이고 디아스톨릭 펑션은 N나 R로 측정하는 것이고 그 아까 MT 앞에가 뭐 MTS나 APR 또 이것이 다시 MTR나 APR로 되면은 리거시테이션이 되면은 리젝션 프랙션이나 N가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로크 볼륨이 작아져 가지고 그 스트로크 볼륨은 정상이지만은 카디악 아웃풋가 작아져 가지고 시아노시스 그래가지고 이제 뇌로 가면 싱코프가 올 수가 있는 것이다. 몸에 가면 그 시아노시스가 오고 그래서 뭐 복부도 동맥이라든가 뭐 그런 데에 이제 막혔을 때에 하지가 이렇게 그 감각도 없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혈액 중에 포타슘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산소가 에시도시스가 돼가지고 포타슘이 많아진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감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메럽티브 리스판스하고 어댑티브 리스판스, 어댑티브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트로피처럼 이제 두꺼워지는 걸 말하는 거, 근육 활동처럼 메럽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꺼워지지 않고 아예 그냥 늘어나든가 터지는 것.
그래서 이제 에이오타가 6cm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조용하다가 갑자기 럽처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초음파로다가 에이오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초음파로 공부할 때 이제 뭐 그 리전 오브 월 모션 오버리티가 있는 것은 대개 1 내지 2시간씩 하이버네이션인가, 혹은 또 스턴드, 기전드라든가 동면 됐을 때 그런 것이고, 1시간 이내에 이제 회복되면은 뭐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펄모리 엑셀레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을수록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펄모리 엑셀레이팅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을수록 불리한 것인데, 130, 180이면은 그 펄모리 하이퍼텐션이 20, 25, 30으로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프레셔 아프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픽을 호전 부부에서 밑으로 밸브로 빠져나오는 혈액이 A나 R가 되는데, A가 이제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떨어질 때 그 시간이 이렇게 그 길어지면은 결국 그 미트럴 스테노시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1.5 내지 이 정상이 5 정도 되니까 5 내지 6이니까 1.5나 2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그 미트럴 스테노시 인해 가지고 그 바이브레이션도 오고, 그다음에 스럼버스도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펄모너리의 그 컨저스티브 그 하트 페일류와 펄모너리 하트 페일류의 증상. 펄모리 하이퍼텐션. 말해야 되는 펄모리 하이퍼텐션. 초음파를 할 때는 이제 노멀 베리어티라든가 뭐 사이즈의 변화라든가, 시스톨릭은 이렉션 프랙션, 디아스톨릭은 NR, 그 다음에 펄모리 하이퍼텐션, 이런 것과 BEDC와 그 다음에 증세, 그 평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어스컬테이션과 그 다음에 ECG, 그 다음에 에코카디오그라피, 혹은 또 ABGA, 아주 중요하다. ABGA도 그 다음에 유린 이런 거, 그 다음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시청탁 촉과 함께 잘 해야 되는 것이다.